공부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장이 출세하는 법을 묻자 공자가 답했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뤄진다. 위정. 자장은 적극적인 성품으로 매사에 의욕적인 인물이었다. 배움에도 열의가 있었고 수양의 길을 가는 데에도 타협이 없었다. 논어 자장에 실려있는 자장의 말이 그의 성품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선비가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될 일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상을 당해서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는 선비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덕을 지키되 폭넓지 못하고 도를 믿되 독실하지 못하다면 어찌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의 소신과 주장이 강직하다. 도와 덕을 함양하는 수양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는 말로 그의 고든 성품이 드러난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이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반드시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자장의 경우는 강직한 나머지 포용심이 부족하고 편벽한 점이 있어 동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자유는 나의 벗 자장은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인을 이루지는 못했다 라고 했고 증삼은 당당하구나 자장이여 그러나 함께 인을 행하기는 어렵구나 라고 평가했다. 스승인 공자도 자장의 그 점을 우려했다. 과유불급의 고사에서 자하에 미치지 못함에 비교해 자장에게는 지나침을 지적했다. 앞의 고사에서도 자장은 빠른 출세를 원하는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공자는 빠른 출세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말과 행동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동문서답인 것 같으나 공자의 속뜻은 이랬을 것이다. 자장아, 넌 조급하고 과한 데가 있으니 반드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너의 공부는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니 조급한 성품만 다스린다면 반드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장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단점과 잘못을 극복했고 훌륭한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었다. 훗날 동문자공은 공자가어 제자행편에서 자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아름다운 공로가 있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귀한 지위를 가졌어도 잘한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남을 업신여기거나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할 데 없는 이들에게 거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장의 행동이었다. 예문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많이 듣고 많이 봐야 한다. 즉, 많은 배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흔히 의심스러운 것을 제쳐두는 데 의미를 두기 쉬운데 그에 앞서 반드시 다문과 다견, 즉 많은 공부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산은 이렇게 보충해준다. 듣는다는 것은
스승과 친구에게서 얻는 것을 말하고 본다는 것은 서적에서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승으로부터의 배움뿐 아니라 동문 수학하는 친구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움으로 바탕을 다졌다면 그 다음은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다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듣는 것에서도 타당치 않은 점이 없을 수 없고 보는 것에서도 의심나는 점이 없을 수 없다. 듣고 행하는 자도 있고 보고 말하는 자도 있으니 이 두 구절은 모두 서로 관계가 있는 글이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모두 배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므로 굳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노력을 공부로 착각하지 말라. 다사는 출세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준다. 군자가 벼슬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우는 다만 올바른 도리로서 구했을 뿐이니 이른바 공자가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면 녹봉이 그 안에 들어있고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산이 말했던 앞의 구절은 학이에 실린 글을 인용한 것이다. 자공의 제자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정치를 듣게 되는데 이는 공자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물었던 것입니까? 이에 자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스승님은 온화, 선량, 공손, 검소, 겸양의 인품으로 자연히 듣게 되었다. 이처럼 스승이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 다르다. 공자는 권력과 출세가 아니라 올바른 도를 추구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의 초탈에 투명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그 다음 구절은 위령공에 실린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음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배우면 녹봉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에는 농사를 지어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흉년이 들거나 난리가 나면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상황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를 추구하는 군자는 올바른 수양과 배움이 주는 지혜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상황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싶은 욕심을 다사는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배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자 정수치를 가르칠 때 한 말이다. 가만히 과거하게 해악에 대해 생각해보면 홍수와 맹수라도 그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지은 시가 수천수에 이르고 지은 글이 5천자에 이르는 자도 있는데 이 공을 학문에다가 옮길 수 있다면 그는 주자와 같은 현인이 될 것이다.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는 낭패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과거 공부만 계속하니 얼마나 미련한가. 오직 출세를 위한 공부, 뜻이 없는 과거학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합격을 해도 합격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합격을 해서 관직에 진출하면 그는 출세에만 뜻을 뒀기에 부패한 관리가 될 뿐이다. 만약 합격을 못해 평생을 계속한다면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 된다. 다산이 권하는 공부는
먼저 사람됨의 공부다. 그 다음 바른 뜻을 가지고 반드시 세상의 뜻을 펼쳐야 한다. 공부만 하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 축적된 학문을 쓰지 않는 사람도 다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옛 어른들은 공부에 쓸모를 묻는 질문에 당당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뤄진다. 위정. 자장은 적극적인 성품으로 매사에 의욕적인 인물이었다. 배움에도 열의가 있었고 수양의 길을 가는 데에도 타협이 없었다. 논어 자장에 실려있는 자장의 말이 그의 성품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선비가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될 일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상을 당해서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는 선비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덕을 지키되 폭넓지 못하고 도를 믿되 독실하지 못하다면 어찌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의 소신과 주장이 강직하다. 도와 덕을 함양하는 수양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는 말로 그의 고든 성품이 드러난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이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반드시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자장의 경우는 강직한 나머지 포용심이 부족하고 편벽한 점이 있어 동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자유는 나의 벗 자장은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인을 이루지는 못했다 라고 했고 증삼은 당당하구나 자장이여 그러나 함께 인을 행하기는 어렵구나 라고 평가했다. 스승인 공자도 자장의 그 점을 우려했다. 과유불급의 고사에서 자하에 미치지 못함에 비교해 자장에게는 지나침을 지적했다. 앞의 고사에서도 자장은 빠른 출세를 원하는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공자는 빠른 출세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말과 행동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동문서답인 것 같으나 공자의 속뜻은 이랬을 것이다. 자장아, 넌 조급하고 과한 데가 있으니 반드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너의 공부는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니 조급한 성품만 다스린다면 반드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장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단점과 잘못을 극복했고 훌륭한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었다. 훗날 동문자공은 공자가어 제자의 행편에서 자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아름다운 공로가 있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귀한 지위를 가졌어도 잘한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남을 업신여기거나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할 데 없는 이들에게 거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장의 행동이었다. 예문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많이 듣고 많이 봐야 한다. 즉, 많은 배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흔히 의심스러운 것을 제쳐두는 데 의미를 두기 쉬운데 그에 앞서 반드시 다문과 다견, 즉 많은 공부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산은 이렇게 보충해준다. 듣는다는 것은 스승과 친구에게서 얻는 것을 말하고 본다는 것은 서적에서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승으로부터의 배움뿐 아니라 동문 수학하는 친구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움으로 바탕을 다졌다면 그 다음은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두고 다산은 이렇게 설명한다. 듣는 것에서도 타당치 않은 점이 없을 수 없고 보는 것에서도 의심나는 점이 없을 수 없다. 듣고 행하는 자도 있고 보고 말하는 자도 있으니 이 두 구절은 모두 서로 관계가 있는 글이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모두 배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므로 굳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노력을 공부로 착각하지 말라. 다산은 출세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준다. 군자가 벼슬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우는 다만 올바른 도리로서 구했을 뿐이니 이른바 공자가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면 녹봉이 그 안에 들어있고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산이 말했던 앞의 구절은 학이에 실린 글을 인용한 것이다. 자공의 제자 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정치를 듣게 되는데 이는 공자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물었던 것입니까? 이에 자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스승님은 온화, 설량, 공손, 검소, 겸양의 인품으로 자연히 듣게 되었다. 이처럼 스승이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 다르다. 공자는 권력과 출세가 아니라 올바른 도를 추구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의 초탈에 투명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그 다음 구절은 위령공에 실린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음식을 추구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배우면 녹봉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에는 농사를 지어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흉년이 들거나 난리가 나면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상황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를 추구하는 군자는 올바른 수양과 배움이 주는 지혜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상황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은 욕심을 다산은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배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자 정수치를 가르칠 때 한 말이다. 가만히 과거하게 해악에 대해 생각해보면 홍수와 맹수라도 그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지은 시가 수천수에 이르고 지은 글이 5천자에 이르는 자도 있는데 이 공을 학문에다가 옮길 수 있다면 그는 주자와 같은 현인이 될 것이다.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는 낭패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과거 공부만 계속하니 얼마나 미련한가.
오직 출세를 위한 공부, 뜻이 없는 과거학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합격을 해도 합격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합격을 해서 관직에 진출하면 그는 출세에만 뜻을 뒀기에 부패한 관리가 될 뿐이다. 만약 합격을 못해 평생을 계속한다면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 된다. 다산이 권하는 공부는 먼저 사람됨의 공부다. 그 다음 바른 뜻을 가지고 반드시 세상의 뜻을 펼쳐야 한다. 공부만 하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 축적된 학문을 쓰지 않는 사람도 다산은 인정하지 않았다. 옛 어른들은 공부에 쓸모를 묻는 질문에 당당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 정답을 묻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자루가 공자에게 물었다. 들으면 곧 실천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듣는 대로 바로 행하겠는가? 염류가 같은 질문을 하자 공자가 말했다.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 공소화가 물었다. 왜 자루와 염유의 같은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십니까? 공자가 말했다. 염유는 소극적이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것이고 자루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물러서도록 한 것이다. 선진. 공자는 논어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구절의 방점은 사람을 알 수 없다. 즉, 사람을 알아야 한다에 있지만 사람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의 중요성 또한 반드시 새겨야 한다. 말이 곧 사람이라는 의미다. 말을 통해 사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그 사람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자는 예문을 통해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다산의 설명을 보자. 먼저 다산은 듣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듣는다는 것은 곧 의를 듣는 것을 이른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급히 구해줘야 하고 공궁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그 의를 행해야 한다. 그 다음 다산은 두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설명해준다. 겸인. 겸인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에 짐을 드는 것을 말하니 이는 겸인의 용기다. 염류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한계를 그었으니 옥야에서 염류가
스승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에 부칩니다 라고 말했던 일. 이는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다. 자루는 착한 것을 듣고 나서 미처 이를 행하기 전에 또 다른 들음이 있을까 두려워했으니 이는 겸인이다. 염류는 소극적인 성품으로 인해 이를 행하기도 전에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려는 태도를 취했다. 자루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들으면 반드시 즉시 행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품이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다른 것을 듣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혹시 행함이 늦어지거나 지장이 있을까를 염려했음을 의미한다. 다사는 물러서는 것은 겸양이 아니고 겸인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행동에는 주저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도 옳지 않다는 가르침이다. 둘 다 중용의 덕에는 부족한 것이다. 예문은 가르침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성품에 맞게 달리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질문은 하나라도 그 해답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는 못했다. 자루는 지나치게 강직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훗날 괴해의 난해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 염류는 당시 실권자였던 개강자의 가신으로 백성을 포탈한 일이 드러나 공자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정답은 없다. 공자의 이 고사는 강점혁명의 관점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사람의 강점은 제각각 다르며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키워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고 해도 때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장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최악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답과 해답은 다르다는 관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하지만 일단 사회로 나서면 정답이 없는 상황과 더 자주 맞닥뜨린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정답은 없고 제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이 다른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처규소장의 성호가 이를 잘 말해준다. 한 척이라는 긴 길이도 상황에 따라 짧을 수가 있고 한 촌이라는 짧은 길이도 길 때가 있다는 지혜다. 우리는 흔히 한 척은 길고 한 치는 짧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면 우리 생각은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사는 말에 관한 책 아언 각비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배움이란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그릇된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릇된 것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른 말에서 깨달을 뿐이다. 여기서 공자가 제자를 가르친 방법과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진정한 스승이란 제자의 기질과 성품을 잘 파악해 가장 합당한 가르침을 주는 존재다. 그 수단은 바로 말이다. 말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70억 개의 자물쇠를 모두 풀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꽃으로 불러주면 그는 꽃으로 변할 것이다. 석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자로. 석공은 초나라의 대부로서 서편을 다스리는 현윤이다. 석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공자는 멀리 있는 사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잘해주라고 가르쳤다. 다사는 공자가어를 인용해 왜 공자가 이렇게 가르쳤는지 말해준다. 살펴보건대 공자가어에 형의 땅은 넓으나 도읍은 좁으니 백성들이 항상 떠나가려는 마음이 많았고 그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했다. 따라서 공자는 석공이 정치를 묻자 이를 말해준 것이다. 거칠고 투박한 땅에서 살기란 쉽지 않다. 백성들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떠나기를 염원했는데 공자는 먼저 그들을 기쁘게 살기 좋게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문이 나게 되고 오히려 멀리 있는 백성들이 찾아오게 된다.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 나라가 부강해지면 세상의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이들로 인해 더욱 좋은 정치가 펼쳐지고 나라는 더 부강해지는 것이다. 좋은 정치의 선순환이다. 이를 잘 말해주는 고사가 있다. 옛날에 한 국왕이 천리말을 간절히 바랐다. 전쟁이 일상이던 시절 말이란 전장에서는 왕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전쟁 도구였고 평상시에는 왕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천리말을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시무레하고 있던 차 한 신하가 나섰다. 그는 천냥으로 천리말을 구하겠다고 말했고 왕은 기뻐하며 허락했다. 3개월 동안 온 나라를 돌던 그는 마침내 천리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천리마는 죽은 뒤였다. 신하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죽은 천리마를 500냥에 사서 왕에게로 돌아왔다. 왕은 죽은 말을 사온 신하를 보고 마구 화를 냈다. 아무리 내가 천리말을 원하기로 그 비싼 값을 주고 죽은 말을 사들고 오다니 이를 대체 어디에 쓰자는 것이냐? 신하가 대답했다. 전하께서 천리마를 구하지 못한 까닭은 천리마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리마에 흔쾌히 비싼 값을 쳐줄지를 백성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죽은 천리마를 500냥에 샀다는 소문이 난다면 머지않아 전국에 있는 천리말들이 모두 모여들 것입니다. 왕은 수긍했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귀한 천리말을 몇 마리나 구할 수 있었다. 전국책에 실려있는 이 고사는 연나라 소왕에게 책사 과계가 있던 이야기다. 연왕은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인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연왕이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인재를 제대로 대접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무리 왕이 인재를 구한다고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과계가 다시 연왕에게 말했다. 천하의 인재를 원한다면 먼저 저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리석고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을 잘 대우한다면 천하의 인재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올 것입니다. 연왕은 그 자리에서 과계를 중용했고 소문이 나면서 훌륭한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3년 만에 주나라로부터 소진이, 제나라에서 취연이, 조나라에서 아기가, 초나라에서 굴경이 왔다. 이 탁월한 인재 넷이 오자 연약했던 연나라는
강한 제나라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강국이 되었다. 평범한 한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자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든 것이다. 천리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천리를 달린다. 지도자의 성패는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발굴해 자기 사람으로 삼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재를 구하는 데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원하기만 해서는 좋은 인재들이 저절로 모여들지 않는다. 지도자를 믿고 찾아와도 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문이다. 예문에서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소중히 여겨 그들을 기쁘게 하고 뜻을 함께 해야 한다. 백성들에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주어져야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뜻을 펼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공명정대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와 과정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육도에는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공을 세우면 상을 내리고 평소에 아끼던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내려야 한다고 실려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만 요직에 발탁한다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인재를 찾을 때에는 각 사람의 역량과 적성에 맞게 등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사는 하규가 떠날 때 노저 삼아준 가게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왕들은 사람을 임용하는 데 지혜가 있었다. 소경에게는 음악을 살피게 하고 절름발이에게는 대궐문을 지키게 하고宦관들은 궁중을 출입하게 했으며 곱사, 불구자, 허약자들에게까지도 적당한 임무를 맡겼으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높이도록 돕는 일이다. 단순히 밥그릇을 챙겨주며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가장 하급이다. 특히 영향에 미치지 않는 일을 주고 힘이 부족하다고 꾸짖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준다. 집안에 종 하나를 두고 있는데 너희 형제는 늘 힘이 약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너희들이 난장이에게 산을 뽑아오려는 식으로 큰일을 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의 힘이 약하다고 타박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며 자신의 역량이 미치는 일을 하며 맡은 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게 하는 것. 일을 맡기는 사람의 지혜이며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나아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필살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